박지원 민주정책위원장님께서 우선 모두발언을 하시고 질문을 남겨주시도록 하겠습니다. 모두발 해주시겠습니다. 대전에서 창당된 우리 국민의당이 대전, 충청 시도민들의 적극적인 지지로 제2당이 되어서 대전에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당시 모든 여론조사나 국민 모두는 새누리당이 개헌선을 훨씬 넘는 200석을 차지할 것이라고 예상을 했고, 우리 국민의당은 원내 교섭단체도 불가능하다 하는 여론조사의 결과였습니다. 그렇지만 대전시도도 이러한 것을 잘 알고 계시기 때문에, 특히 DJP 연합을 통해서 제3당의 필요성을 경험으로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저희 국민의당을 압도적으로 지지해서 교섭단체를 훨씬 넘는 38석의 의원을 당선시켜줬고, 전국 제2당, 전국 제1야당으로 우리나라를 만들어주셨습니다.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사실 당시 선거 때 안철수 전 대표가 여의도에 텐트 하나 쳐가지고 아무런 인적 자원도 없이 시작했지만 결국 안철수의 기적을 만들어서 이러한 결과가 가져왔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업무의 미숙과 경험 부족으로 국민들에게 약간의 실망을 드렸습니다. 이 문제는 여러분들이 잘 아시다시피 법원에 현명한 판단으로 1차적 판단이 내려졌고, 지금 불구속 기소감에서 재판을 받게 됩니다. 우리는 다시 한번 이러한 미숙과 경험 부족을 해서는 안 된다는 각오로 우리 당의 기초공천을 튼튼히 하고 있습니다. 이제 독립적으로 당헌당규 재개정위원회가 출범돼서 8월 말까지 이러한 기초공사의 틀이 완비될 것입니다. 또한 이곳 충청 출신인 김영환 사무총장의 노력으로 당원 가입도 당비 납부도 순조롭게 돼서 지금 현재 약 10만에 못 미치는 곧 도달하는 그러한 당원을 확보하는 성과를 냈습니다. 특히 국회에서는 우리 당이 주도적으로 캐스팅 보트가 아니고 리딩 파티 선도 정당으로서 30년 만에 가장 빠른 원 구성을 했습니다. 일하는 국회, 공부하는 국민의당을 캐치로 해서 우리는 22일간 의원 95% 이상이 참여하는 새벽 7시부터의 공부를 함으로써 우리 38명의 의원들이 의정활동을 할 수 있는 기본적인 기초적인 자세를 갖다놓습니다. 추경편성, 사드 방지, 전기요금 폭탄 대책, 미세먼지 대책 등 어떠한 정당보다도 정책 정당으로 앞서갔습니다. 매주 화요일 의원총회를 정례화하고 원내정책회의, 원내대책회의를 공개함으로써 소통하는 정당을 만들었습니다. 아울러서 5개의 SNS망을 통해서 수시로 소통을 하고 있습니다. 정당 사상,
최초로 회계 내용을 매월 공개하는 혁신을 했습니다. 이제 거듭 말씀드리지만 현장 비대위를 개최함으로써 지역인재 30% 의무 채용의 혁신도시 문제를 해결해 나가도록 하고, 특히 전국 각지에 있는 전통시장의 불법 건축물을 합법화할 수 있도록 현장에서 배워서 바로 실천으로 옮기는 그러한 일을 했습니다. 거듭 말씀드리지만 충청권 제3당의 경험을 제일 많이 가지고 있고, 왜 3당이 필요한가의 내용도 가장 많은 파악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는 DJP 연합의 사실상 한 사람의 주역으로서 일했다는 것을 자랑스럽게 생각하고, 김종필 총리님을 찾아뵙고 여러 가지 충고의 말씀도 들었습니다. 또 김종필 전 총리님께서 안철수 대표에게 김대중 대통령처럼 대통령이 되어서 무엇을 하겠다고 하는 것을 똑똑히 국민들에게 설득해 나가라는 그러한 좋은 충고의 말씀도 하셨고, 냉면도 함께 먹자고 제안을 하셔서 추석 전으로 일정을 조율하고 있다는 것도 말씀드립니다. 거듭 지역 현안 사업에 대해서 충청권 광역철도 건설, 경부고속도로 연결도로 건설, 대전 우선간 광역 BRT 건설, 서대전역 KTX 호남선 연결 및 증편, 도시철도 2호선 노면 전차 일명 트램 사업, 대전 우려원 설립, 청주공항 일주로 확장 등 지역 현안에 대해서도 반드시 광역 및 기초단체단들과 협력해서 우리 당의 김동철 예길이 간사님으로 저와 함께 오신 김성식 정책위의장, 우리 당 의원들이 마치 자기 지역구인 양 열심히 협력하겠다는 것을 약속합니다. 특히 충청 출신인 우리 이태규 의원과 김삼하오, 사실상 충청도 출신인 신용현 비대위원이 여기에 앞장서겠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결과적으로는 우리 당이 중심이 돼서 정권 교체를 하는 것만이 모든 대전 충청권의 발전을 촉진시키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저희 국민의당은 당헌 당규나 어떠한 내용도 우리와 정체성을 함께하는 사람들이 함께 들어와서 대통령 후보로 나설 수 있는 그러한 밭을 만들어내겠습니다. 문턱을 확 낮추고 문을 다 열어놓겠습니다. 무난한 경선은 무난한 패배로 이어집니다. 우리는 제2의 길을 가지 않고 우리의 길을 가겠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일부에서 제3의 지대 이러한 것은 아직 얘기할 때가 아닙니다. 우리는 우리 당의 길을 감으로써 총선 민의를 지키고 특히 대전 충청권에서 압도적으로 지지해준 정당 투표에 대한 보답을 하겠다 하는 말씀을 드리면서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협력을 바랍니다. 그리고 제가 드린 말씀은 이것으로 마치고 여러분들이 혹시 질문이 있으시면 저도 좋고 여기에 함께 하신 우리 김성식 정책위 의장이나 신용현 비대위원 등 누구도 해당되는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다시 한번 대전 충청 시도민들의 적극적인 협력과 언론인들의 지도 편달을 간곡히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네,
충청권 당원 배가 운동 성공적이다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일부 공감하는 부분도 있고요. 근데 이제 호남권의 현역 의원들 많이 계시고 그쪽에서 활동을 주로 하시는 것 같이 비춰지는 건 상대적으로 대표님께서 항상 말씀하시는 충청권의 중요성 이거에 대해서 충청 지역민들이랑 당원들이랑 활동이 굉장히 적다. 특별하게 보여지는 게 없다. 그리고 충청 당직에 여러분 들어가 계신 걸로 알고 있는데 그렇다 하더라도 당원 배가운동이나 이런 거 실질적으로 가시적으로 이런 게 보이지 않는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건 대전 충청권에서 활동이 굉장히 미미하다. 그래서 존재가치조차도 없는 거 아니냐. 이거에 대한 대책이나 그런 한 가지 말씀 해주시고요. 아까 회의 때 대전의 단체장 한 분 광역위원 그래서 보고를 받으셨는데 그분들이 어떤 분이신지 영입하시는 분들이 좀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있는 것 같아요. 그거 관련해서 좀 말씀 좀 해주시죠. 우선 안희대 기자께서 말씀하신 당원 배가 운동이 성공적으로 진행되고 있다. 것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제가 맨 먼저 약 7만 당원이 됐을 때는 호남이 압도적인 190%. 이제 10만이 가까워지니까 호남의 도시원이 60%로 떨어졌습니다. 그리고 전국에서 당원들이 입당하고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요. 충청권의 대전 위원장들도 이제 임명됐습니다. 그리고 대전, 충청, 남북도 시도당 사무실도 제대로 갖추어지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자리에 김영환 사무총장도 와 계시지만은 8월 말까지 중앙당에서 내실 있는 그런 사무실과 즉기 당직자를 배치하고 또 지역 위원장들이 당원 배가 운동을 하면서 지역위원회를 구성을 하고 특히 그러한 소통을 위해서 김세환 부대변인을 대전에 상주시키면서 홍보를 하면 더 좋은 효과가 나타날 것이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조금 더 존재감을 높일 수 있는 그러한 적극적인 활동을 하고 중앙당에서도 큰 관심을 가지고 자꾸 대전을 찾아오겠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당의 대선 후보로 거론되고 있는 안철수, 천정배 이 두 분에게도 제가 지난주에 만나서 이제 소위 말하는 자숙기가 그렇게 길어서는 안 된다. 그래서 전국을 좀 다니면서 대민 접촉을 강화하는 것이 좋겠다라고 해서 그런 차원에서 오늘 천정배 전 공동대표는 호남에서 또 안철수 전 상임대표는 대전을 모시고 특히 대전의 상징인 대덕양 연구단지를 방문해서 연구위원들과 연구원들과 좌담회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아까 회의 때 말씀하신 것은 대전 단체장이나 기초광역구를 영입한다는 게 아니라 지금 현재 기초단체장 한 분, 기초위원 두 분밖에 없는 그런 열악한 우리 국민의당의 대전 충청권의 당세이지만 우리가 더 열심히 하면 얼마든지
군호가 개방됐기 때문에 함께할 수 있는 사람들이 있을 것이다. 저의 희망사항을 말씀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마이크 저기. 마이크 그냥 움직이지 마시고. 질문이 없으셔서 제가 아까 비대 여인 때도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저는 이제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위원입니다. 그래서 김경진 의원께서 말씀하셨는데 제 지역구가 광주 북구 을 지역입니다. 광주역은 북구 갑에 소재하지만 북구의 가장 큰 현안 중 하나입니다. 이게 말씀하신 서대전역과 깊이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국토위에서 얼마 전에도 그 강호인 국토교통부 장관을 만나서 서대전역 지금 익산역까지 18편이 와서 익산역에 잠을 잡니다. 열차가. 그리고 그 밑으로 내려가서 못하고 있는데 그것을 바로 김제, 장성, 광주역까지 재진입하도록 연결해야 된다는. 그래서 국토부는 두 가지 어려움을 이야기해요. 차량이 없다. 또 하나는 수요가 나오겠느냐 하는 이야기를 해요. 저희들은 그렇지 않다. 광주역만 해도 수요가 많고 이번에 저희들이 45만 인구 중에서 11만 명이 서명을 해서 국토부에 전달했습니다. 특히 장성역은 상무대가 있습니다. 교육생 5만 명이 상주하는 곳인데 계룡대에 10,000명 교육생이 있는데도 KTX가 씁니다. 그래서 장성역에서도 수요가를 요구하고 있고 특히 국방부에서 국토부에 공식 요청을 한 상태입니다. 김제 쪽도 마찬가지고요. 오늘 여기에서 다시 한번 확인했습니다만 서대전역의 공동화 현상 이걸 해소하고 특히 서대전 지역에는 호남 인구가 많은 걸로 호남 출신들이 많이 사시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당장 저 오후에 회의를 끝내고 광주로 가려고 하는데 정말 불편한 걸 오송으로 가라는 익산으로 가서 타야 된다는 이야기를 해서 참 불편함을 직접 느꼈는데요. 그런 문제를 국토위에 저희 국민의당 의원들이 4분 계십니다. 의원님들과 또 당은 다르지만 타당 의원님과도 해서 협력해서 이번 특히 SR 신선이 연말에 다시 개통되면서 전체적으로 증편 개편 문제가 있습니다. KTX 노선 개편 문제가 있는데 그 기회에 서대전, 익산, 공주역까지 재지집하는 이렇게 해서 수요를 새로 창출하는 이런 노력을 기울이겠다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립니다. 네. 예, 기자분도 혹시 지금 마이크 좀 드리시죠. 예, 오마이뉴스 장정기자입니다. 아까 모든 말씀에 소통이 잘 되고 있다고 강조를 하셨는데 사실 어제 오후 오늘 아침까지 뉴스는 어제 있었던 그 의총에서의 불미스러운 일이었습니다. 어제 이제 조금 설전을 하신 걸로 이렇게 보도가 됐는데요. 정말 소통이 잘 되고 있다고 생각하시는지 여쭙고 싶고 그렇다면 왜 그런 상황들이 발생이 됐다고 생각하시는지 한번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 문제는 제가 이 비대위 공개 발언을 통해서 사과를 드렸고 또 우리 의원들 SNS망에 또 제가 사과의 말씀을 올렸습니다. 저는 나름대로 소통한다고 했지만 우리 의원들이 그렇게 느꼈다고 하면 그것은 저의 부족함이 나타난 것이다 라고 했기 때문에 앞으로 더욱 잘하겠다는 말씀으로 답변 대신하겠습니다.
있는데요. 그 말씀하신 어떤 지금 외부에서 어제 언론을 통해서 박원순 시장 얘기도 나왔는데 이런 분들께 지금 현재 다른 두 당이 아니기 때문에 이것이다라고 하는 그 이유 외에 아니, 다시 한번. 국민의당 대선 후보 전용의 영입에 적극 나서고 계신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요. 그러면서 이제 얼마 전부터는 박원순 시장에 대한 이야기도 나왔잖아요. 그런데 어떤 그분들이 이곳 국민의당에 올 수 있는 어떤 비전이라든가 아니면 그 이유에 대해서 명확한 설명이나 또 납득할 만한 그런 다른 두 당이 아니기 때문에 이것이라고 하는 원인 외에 어떤 비전을 보여주시지 못하고 있다는 평가가 나오는데 그것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신지 좀 여쭙고 싶습니다. 저도 말씀드리지만 우리 당은 안철수 당의 이미지가 굉장히 강합니다. 그렇지만 안철수 전 대표 혼자만의 이미지로 대선에 임한다고 하면 저는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안철수 대표 스스로도 저에게 논어를 개방해서 모든 분들을 우리와 뜻을 같이 정체성이 같은 분들을 영입해서 강한 경선을 하는 것이 좋다. 내가 대통령에 그렇게 많은 욕심이 있었다면 박원순 시장에게 문재인 대표에게 양보를 했겠습니까? 그러니 우리는 많은 좋은 분들과 함께 당에서 강한 경선을 할 때 그분이 자기가 아니더라도 대통령 후보가 되면 정권 교체를 할 수 있다. 이런 말씀을 했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우리 당은 지금 현재 안철수 전 대표도 움직이고 아마 우리 의원들도 또 저도 움직이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거듭 말씀드리지만 총선 후 우리 내부 문제가 꼬였고 또 우리 소위 하드웨어가 구비되지 못해서 정당으로서 우리 골격을 갖추는데 미진했기 때문에 지금 저는 어떤 의미에서 보면 그러한 골격을 갖추는데 더 큰 노력을 하고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서 비교적 우리하고 함께 할 수 있는 분들과 접촉을 하고 있고 그분들도 솔직히 말씀드려서 무슨 국회의원을 한번 하고 싶다 또는 뭐 당대표를 하고 싶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자기들의 큰 그림을, 큰 구상을 국가를 위해서 한번 펼쳐보겠다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분들에게 정해진, 사실상 정해진 그러한 정당보다는 그분들이 새누리당으로는 갈 수 없는 정체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열린 정당입니다. 국민 지지 제2당인 우리 국민의당으로 와서 꿈을 한번 펼쳐볼 수 있는 그런 기회를 가져보는 것이 좋겠다. 그리고 지난 총선에서 저는 호남에서도 우리 국민의당을 안철수 전 대표를 지지했다고 얘기한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기회를 준 것이다. 그래서 저는 땅을 준 것이다. 대전 충청권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땅 위에 여러 나무를 심어서 물도 주고 비료를 주면서 강한 경쟁을 하면은 오히려 기회가 있지 않느냐 하는 것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분들이 아직 결정은 하지 못하고 있다
그래서 저는 그 분수령을 더민주의 27일 전당대회에 상당한 결정적 요인이 될 것이다. 그렇게 생각하고 또 그 전당대회를 기점으로 해서 사드 배치 반대 등 여러 가지 문제로 터닝 포인트가 만들어질 것이다 하는 기대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분들을 위해서 또 다른 분들을 위해서도 우리는 계속 노력하겠습니다. 예, 또 질문 있으시면 해주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없으면 이렇게 마무리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언론 여러분, 장시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